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조혜영 님이 이렇게 또 어마어마한 금액을 슈퍼땡스 후원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말이 안 나오는데요. 매번 큰 금액을 후원해주시는 조혜영 님께 정말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어제는 우리들이 최근 많이 투자하고 있는 BNKU가 아주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전날 제가 실시간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 첫 매수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2% 가까이 오르며 좋게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제 입장에선 한동안은 좀 더 떨어져 주길 바랬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매수 들어가셨던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부분 익절을 하거나 추매를 하게 된다면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실시간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썸네일에 적어둔 이것을 미리 사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한 이것이라는 거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TMF와 BNKU를 말하는 건데요. 제가 TMF 매수를 시작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늘 강조해오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는 엄청 환영이고 노랜딩이나 연착륙으로 가는 골디락스도 오케이. 뭐 이런 골디락스 시나리오의 경우엔 TQQQ보다 수익률은 좀 더 적은 게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채권 금리가 안정화되면 저점에 진입한 우리들에게 수익을 안겨주긴 할 테니까 뭐 이것도 오케이. 단 스태그플레이션만 아니면 된다고 했습니다. 경기는 경기대로 계속 악화되는데 물가는 물가대로 안 잡히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만 아니면 된다고 늘 강조를 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스태그플레이션을 강하게 확신하는 분들은 그냥 주식이며 채권이며 모든 자산 정리하시고 관망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저의 경우엔 스태그 시나리오는 확률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TMF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태그의 확률이 지금 갈수록 더 낮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물가가 급격히 잡힐 수도 있는 여지가 많이 보인다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경기 침체 시나리오에도 더욱 힘을 실어주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은행이 여전히 불안하다고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이런 상황을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2008 금융위기 사태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2008년 당시엔 정부의 대처가 늦었기 때문에 미국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거고요. 지금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정부 차원의 대처를 빠르게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대응은 대응대로 잘해서 은행 문제는 거의 해결되어 가는데 이제 사람들한테 공포 분위기는 공포 분위기대로 충분히 심어주기도 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기대 심리에 따라 움직이는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산 시장이 마냥 안전하진 않다라는 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어느 정도의 기저에 깔린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엔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은행이 이렇게 대형 위기를 겪고 겨우겨우 살아나는 걸 보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겠죠. 이러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인플레를 잡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그만큼 소비를 예전처럼은 안 할 테니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요. 결정적으로 은행들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보면 소비가 둔화될 것이라는 여러 정황이 확실히 보입니다. 미국의 대표 대형은행 중 하나인 웰스파고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소비자들이 통장에 돈이 떨어지면서 갈수록 더 신용대출에 의존하면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달 안으로 사람들의 저축이 바닥나고 대출로만 생계를 이어나갈 상황이 많이 벌어질 것으로 봤고요. 거기에 이번 은행 위기가 터지면서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더 비싸지기도 했고 받기도 힘들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달 내로 소비는 확실히 둔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특히 지역은행들이 난리였잖아요. 앞으로는 지역은행들에서도 리스크 있는 사업에는 대출을 잘 안 해줄 겁니다. 적어도 당분간은요. 그리고 이렇게 지역은행들로부터의 대출이 감소하게 되면 스타트업들 작살나서 파산하며 일자리 수가 줄겠죠. 그리고 또 요즘 살짝 반등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경기도 안 좋다 보니 상업용 부동산이랑 건축시장 쪽으로도 자금이 돌지를 않겠죠. 그럼 이렇게 제조 건설업에서도 또 일자리 창출이 잘 안 돼서 일자리 수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역시 인플레를 잡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지금 연준에서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거슬려하는 게 구직자 한 명당 주어진 일자리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임금 인플레가 줄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은행발 악재로 인해 빠르게 해결될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둬야 할게요. 1월에 실업률이 3.4%가 나왔고 2월에 실업률이 드디어 3.6%로 올라갔잖아요. 아직 확신하긴 좀 이르지만 그래도 1월에 실업률이 가장 저점이었다고 친다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실업률이 최저점에서 0.5%가 오르면 반드시 경기 침체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0.2가 올라버린 거니까 어쩌면 이젠 정말 경기 침체가 가까이 와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일자리 수도 줄어들면서 역시나 임금 인플레에 도움은
부담은 주면서 경기는 경기대로 안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TMF가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채권은 침체에 강하니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어제 같은 경우엔 장 초반부터 주가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더 상승세가 강해졌거든요. 이건 또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요. 케빈 헌 공화당 의원이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파월 의장과 만나서 금리 인상 얼마나 더 남았냐고 물어봤더니 파월이 점도표를 가리키면서 한 차례 추가 인상이 남아있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주식시장이 또 환호를 한 겁니다.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이 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뭐야, 금리 더 이상 안 올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차례 더 올리기는 하는구나. 아쉽네. 근데 한 차례 더 올린다는데 왜 이렇게 호재로 작용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들 잘 알아두셔야 할게요.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해요. 불확실한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터질 악재라면 그냥 빨리 터져버리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뉴스도 남아있는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줬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환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연준은 이걸 보고 그냥 지난번 나온 점도표를 설명한 것 뿐이다 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너무 크게 의미부여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냐면 괜히 또 사람들 마음 들뜨게 하면 기대 인플레 수치 올라가고 이래저래 앞으로 인플레 잡는 게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시장은 다음번에 한 번만 더 금리 인상하고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쪽으로 반응을 하면서 어제 좋았던 증시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들 만한 재료로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 인하까지는 안 가더라도 금리 인상만이라도 끝내면 은행들이 지금 받고 있는 엄청난 압박도 확연히 더 줄어들면서 변동성이 낮아질 확률이 큽니다. 결국 이번에 은행들이 위기를 겪은 결정적인 이유가 고금리에 의한 수익성 감소와 채권 가격 하락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금리만 정상화되면 은행들 역시 주가 회복을 상당히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주의 주가는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에 너무 필요 이상 과하게 빠져버린 면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 우리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BNKU도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BNKU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TMF가 다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 불안해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채권입니다. 채권. 그것도 리스크가 심한 회사채도 아니고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미국채입니다. 미국에서 발행한 채권을 걱정할 정도면 주식 투자는 아예 접으시는 게 낫고요. 만약 채권이 다시 전저점인 7달러대로 내려가고 6달러대로 내려간다면 기쁜 마음으로 더 모아가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레는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경기 침체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금리 인하는 이뤄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TMF와 BNKU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경기 침체가 안 온다고 해도 그거는 또 그거대로 금리가 안정화될 것이기 때문에 TMF와 BNKU는 상승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게 좋은 자산이랍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높은 가격대에서도 덜컥 사버린 게 문제인 거지, 저나 아니면 새벽마다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그리고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같이 저점에서 좋은 가격대에 잘 들어간 사람들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지금 다들 TMF 평단 높아봐야 8, 9달러일 테고 BNKU는 14, 15달러이실 텐데 뭘 걱정하시나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으니까 늘 현금 보유는 잘 해두고 계시고요. 앞으로 추매하거나 부분익절하게 되는 순간이 오면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실시간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 바로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다다다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요셉김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반남방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국내산 돼지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루리 채널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제우스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키준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코인사랑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박진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성재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박은현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윤설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박일숙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배성식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임주현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양판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성한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차올킴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뚜뚜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몬스터파파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진구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마이빈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셀만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제가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이런저런 시장 상황에 대해 말하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스타벅스 멤버십 이상부터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들이
영상들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올리는 글들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